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은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K대학교에서는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종합점수가 우리가 도출이 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합점수가 그 학생하고 그 다음에 교수, 교원들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학생 그룹과 교원 그룹 두 가지의 독립된 그룹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를 돌려서 이 결과값을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파일을 복사해서 갖고 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상태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오기 하는데요. 데이터는 우리 06-1 여기서 우리가 edu.csv 파일을 갖고 올 겁니다. 자, 06-1 edu.csv 파일을 갖고 오고요. isttv를 edutb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나머지 패키지들도 바꿔줘야 되죠? 자, 이쪽 거는 지워주고요. 컨트롤 F키를 눌러서, 우리 ist_tv라는 데이터를 우리 edu_tv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총 19번 바꿔준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기 전에 데이터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부터 해서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번호, 구분, 종합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종합점수를 가지고 할 거고요. 우리 구분이 1번이 재학생이고 2번이 교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자동차 회사를 구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여기 우리 구분으로 다시 바꿔줘 보겠습니다. 구분으로 바꿔서 자, 실행을 해볼게요. 총 18번이 바뀌어지네요, 또. 자, 그럼 이거는 레벨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9번이고 1번, 2번이고요. 1번은 우리 재학생이고 2번은 교원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재학생, 이거를 교원, 2번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됐네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럭처, 그 다음에 전체 포맷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학생하고 교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기술 통계 분석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킴해서 보시면 총 데이터가 재학생이 50개, 교원이 50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균값이 50점하고 73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이걸 딱 보더라도 두 그룹 간에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번호 종합에 대한 점수, 번호는 의미가 없고요. 이 점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구분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룹 바이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바이로 해주면 여기 좀 타이어 수명이 바뀌어야 되네요. 그죠? 타이어 수명이 오고요. 여기서 종합 점수를 써야 되니까 타이어 수명을 종합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총 16번이 바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 점수가 재학생과 교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평균으로 치면 68.6점이네요. 그죠? 예. 여기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50.5가 아니고요. 요게 맞습니다. 68.6하고 78.5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잘못 설명했네요. 이거는 번호에 대한 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죠.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요거 해석이 아니고요.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건 종합점수 번호입니다. 요 값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종합점수의 재학생과 교원의 요 값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서머리 스테이트를 이용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요 값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찍어 볼까요? 우리 박스 플롯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찍어 보니까 이 밑에 재학생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 교원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아웃라이어에 걸리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으로도 한번 찍어 볼게요. 히스토그램으로 찍어 보더라도 이쪽이 문제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 모양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웃라이어를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상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구분에 따라서 종합점수 이렇게 해서 아웃라이어를 봤더니 재학생하고 교원에 대한 점수가 나왔네요. 재학생은 0.5점짜리가 있네요. 이 두 가지를 없애줘야 되고요. 교원은 39.1 요거를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원하고 재학생의 값을 이용해서 제거해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번호를 가지고 제거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구분해서 여기선 재학생 해서 종합점수가 우리가 5점 미만을 우리가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죠? 5점 미만. 그 다음에 이제 교원은 우리 점수가 39.1이 있네요. 그죠? 39.1 요거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검정을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더니 0.05 이상이 다 됐죠. 0.02, 0.19 둘 다 이 우리 분포가 정규 분포성을 검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두 그룹 간의 등분산 검정을 또 해봐야 되겠죠. 해보니까 0.63 등분산이 됐네요. 그죠? 그러면 등분산인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여기 보면 바 이퀄을 우리 true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분산일 경우에 이건 false로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값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산일 때 값을 우리가 검증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0.801이 나왔고요. 그죠? 이걸 다시 길게 해서 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스테이트 값이 마이너스 3.46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1.96보다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죠. 그러면 기무가설은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틀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P값은 두 값이 우리 기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확률적으로도 0.000008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엔 D 값을 보면 이 값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모더레이팅 하니까 한 중간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효과 검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추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죠? X바를 구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자동차가 아니고요. 제 학생이고요. 제 학생.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교원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요. 그러면은 자, A 자동차를 다 바꿔볼까요? 아까 전에 A 자동차를 제 학생 이렇게 다 바꿔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 자동차를 교원 이렇게 다 바꿔줘 보겠습니다. 좀 많이 있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자, 우리 표본 평균 X바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마이너스 8.01 이렇게 나왔고요. 값의 차이가 그죠? 요 차이는 우리
점수의 차이입니다. 교원하고 재학생하고 점수 차이가 마이너스 8.0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재학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교원이 더 많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종합고문 인디펜던스 요거는 그대로 우리가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쪽 사이드에 실내 구간을 우리가 그리고요. 실내 구간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8 정도 안에 들어가면 점수 차이가 요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차이가 없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정도 차이가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투 사이드로 우리가 x바를 우리가 보시고요. p-밸류 값도 나왔네요. 그죠? 요거를 우리가 찍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0이다라고 가정한 거죠. 귀무가설이죠. 귀무가설이 0이다. 근데 우리가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오차범위를 아까 전에 4.8 정도 요 범위 안에 있었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8점 정도 우리가 차이가 난 거니까 실제로는 요 사이드의 값을 벗어나서 이렇게 귀무가설이 기각됐다라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값의 차이 값이고요. 점수의 차이고요. 요거는 그거의 통계 차이, 통계치 확률 값에 대한 통계치 t 값을 가지고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죠. 이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훨씬 벗어난 방법이 벗어나서 아까 전에 3점 얼마였었죠? 위에 보시면 3.46 정도 너무 벗어났으니까 기각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모수 통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번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시면 비슷하게 모수 통계랑 값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한 연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수 문제 2입니다. 연수 문제 2는 우리 전과 후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전과 후의 차이보다 우리 알파파하고 베타파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과 뇌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인데요. 머리에 이렇게 총 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라는 건 이제 신호를 받는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채널 1에, 이 알파파하고 베타파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채널 1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뇌파의 알파파가 베타파 간에는 서로 각각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채널 1의 하나의 채널에서의 알파파하고 베타파 간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을 해서 우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응표본 T 검정에 대한 연수 문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채널 1의 알파파, 베타파 간의 차이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우리 스크립트를 복사해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제거해 주시고, 자, 라이브러리를 호출을 해서 4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07 언더바 1 하시고요. 여기 브레인으로입니다. brain.csv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brain.csv로 하고요. 자, ps 언더바 tv를 다 바꿔줘야 되니까 ps t 언더바 tv를 brain 언더바 tv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총 19개가 있었네요. 자, 바꿔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널별로 알파파, 베타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롱형 데이터로 이렇게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롱형 데이터로 변환을 할 때, 브레인 TV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지금 여기는 알파파하고 베타파죠? 알파파 1 하고 베타파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 갖고 오면 안 되고요. 필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것만 우리가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죠? 요것만, 우리가 그 셀렉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채널 2개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하시고요. 여기 채널 1 알파파하고 채널 1 베타파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에 여기는 채널 1이 되겠죠? 채널 1이 되고요. 섭취우는 채널 2가 되겠고요. 그죠? 네임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채널로 바꿔주겠습니다. 채널. 자, 몸무게는 우리가 뇌파라는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뇌파. 자, 이 상태로 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브레인 언더바 TV 언더바 롱형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널별로 알파파, 베타파가 있고요. 알파파의 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롱형은 나중에 뒤에 우리가 분석할 때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반 와이드형과 롱형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뒤에 분석할 때 우리가 차례대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죠. 자, 먼저 차이값을 추가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섭취 후를 알파파로 하고요. 섭취 전을 베타파로 해보겠습니다. 뭐 채널 간이기 때문에 전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브레인 언더바 TV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알파파, 채널 알파파하고 채널 베타 값 간에만 차이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킴을 이용해서도 한번 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값에 우리가 평균 값들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채널 1하고 채널 2로 바꿔줘야 되죠. 그 다음에 차이가 아니고요. 뇌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꿔줘 볼게요. 요거는 차이가 맞죠? 참, 차이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널 1하고 채널 2의 값에 요 차이 값까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값의 차이를 봤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값이 좀 이상치들이 많이 생겼네요. 사람들의 뇌파기 때문에 좀 많이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이상치를 한번 제거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히스토그램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밴드위드가 이렇게 3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왜냐면 이게 0에서 0.1 사이의 차이기 때문에요. 0.05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형식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밴드위드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 특성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자, 이상치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브레인 해서 값을 받습니다. 자, 값을 봤더니 플러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점수도 있네요. 그죠? 플러스 점수와 마이너스 점수로 차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거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를 하니까요. 우리가 브레인 언더바 TV로 해주시고요. 이 값을 다시 브레인 언더바 TV로 우리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해서 제거해 줘야 되죠. 필터 해주고요. 마이너스인 느낌표로 해주고 우리가 값의 차이 값을 가지고 봐야 되니까 차이 값이 뭐뭐보다 큰 거와 또는 뭐뭐 차이 값이 뭐뭐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를 OR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값은 0.05보다 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0.05보다 큰 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큰 거는 다 제거해 줘라는 거죠. 0.05, 0.08, 그럼 요 4개가 삭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으로 보면, 마이너스 0.22가 되겠네요. 그죠?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0.22보다 전부 다 작은 거를 제거해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규분포 검증을 해보면, P 값이 0.05보다 큰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값이 높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차이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차이 검정은 우리 롱형의 데이터를 가지고 써야 되죠. 롱형을 쓰고요. 우리 몸무게하고 시간으로 돼 있는데, 자, 우리 몸무게를 우리 뇌파라 그랬죠. 뇌파로 바꾸고요. 그죠? 전체를 다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불렀죠. 채널로 다 바꿔주고요. 자, 섭취 후 그룹의 레퍼런스를 뭘로 둘 거냐인데요. 알파파로 둘 거냐, 베타파로 둘 거냐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채널 1 알파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채널 1의 알파파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죠? 자,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차이 검정에서 값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두 개를 보는데, 값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 뇌파 간에는 작다 크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two-sided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two-sided로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자, 레스를요 two.sided로 바꿔서 결과값을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결과값을 실행해 봤더니 두 뇌파 간의 알파파하고 베타파 간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0.0785가 나왔습니다. 그죠? 채널 1을 우리가 레퍼런스 그룹을 채널 1으로 뒀기 때문에 채널 1이 그러니까 채널 베타파가 알파파보다 더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차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5를 훨씬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이 기각됐다. 그래서 채널 간에는 차이가 있고요. 베타파가 훨씬 더 값이 더 높다. 알파파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간에 우리가 코헨스티 영향력을 보면은요, 꽤 차이가 많이 큰 거를 볼 수 있죠. 효과 사이즈가 라지로 나왔으니까요. 두 사이의 값의 변화량은 큰 값을 우리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본 평균 값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두 사이의 값의 차이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이것도 우리가 차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계속 찍어 주시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값은 우리가 차이 값입니다. 차이 값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서 지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T분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분포 캘큘레이션 값을 보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T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샘플 값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요. T분포니까 마이너스 2.08 정도로 나왔네요. 그죠? 그 정도 사이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T 값이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각됐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응 포배원 T 검정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 주 동안에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아노바 분석을 통해서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